통합문화포럼 두 번째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이랑 관련된 디자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살짝 말씀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1989년에 있었어요. 청년 학생 축전. 예.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때 당시 이제 문화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안 그 미술 전람회를 보면 미술가들, 특히 만수대 창작단 안에 있는 도안 창작단이 있어요. 창작사 안에 그 도안 창작단에서 이제 건축 장식을 만드는데 뭐 계단이라든지 무리등이라고 하는 샹들리에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2012년도 이후에 이런 걸 이제 리모델링을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체육관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그 문화관광이랑 관련된 시설들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또 실내, 실외 건축 장식들도 담당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작품들, 중요 과업 같은 경우에는 만수대 창작단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마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조선 산업미술 창작단이라고 하는 옛날에 경공업 아래에 있었던 창작단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약기가 있다면 80년대 한 번, 그다음에 지금 2012년도에 한 번, 두 번째 도약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술관, 전시회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제 큐레이터도 되게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큐레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 있는 큐레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과학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레플리카를 만드는 복제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큐레이터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 큐레이터들이 우리 같은 미술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역사 출신들이 많아요. 거기에 역사박물관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 출신하고 그 유물들을 다 1,500점밖에 없었는데 15만 점으로 하려고 하면 발굴을 해야 되니까 발굴을 했었던 그 고고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조금 분야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큐레이터가 있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박물관에서 설명해주는 그 사람들 있죠. 해설사. 그러니까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유물을 보면서 해설해 주는 거를 유홍준 청장이 있을 때 가서 보니까 그거를 역사가 출신들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었었는데 그 해설사들을 북한에서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도입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있었던 거를 북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북한에 있는 걸 우리가 또 벤치마킹하기도 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큐레이터가 있으면 북한엔 당연히 있고 북한에서도 그런 거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좀 큰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150명 가까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한 40명, 50명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립미술관인 경우 D 회사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D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만 해도 200명이라고 들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획자들이 필요한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전시를 하는 시기, 장소, 그다음에 주관기관도 굉장히 명확하고 엄격해요. 그래서 산업미술 같은 경우에는 산업미술지도국이라고 하는 미술지도국, 어떤 때는 지도자를 빼기도 하는데요. 산업미술 지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총괄 기관에서 보통 기획을 하고요. 보시면 각 성에 사실은 지금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여기 아래 산업미술처가 따로 창작사가 따로 있거든요. 이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내기도 하고 또 디자인 회사에서 하는 창작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창작사에서도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내고
또 평양미술대학과 아까 말씀드린 평양출판인쇄대학에서도 대학에서도 참여를 해서 일단 총괄은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인데요. 총괄은 중앙산업미술지도국에서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조선미술가 동맹 하에 있는 조선산업미술협회에서 민간 조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교육기관, 창작사, 각 성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 바로 아래에 있는 그 기관이 중앙산업미술 중심이 기관이 그 기획을 하는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미술이랑 세계적인 위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술관이. 근데 이제 보면 막 전시라던가 뭐 예술의 그런 표현의 형태가 요즘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게 다양하게 변했잖아요. 기존과 다르게. 북한에서도 그런 걸 받아들이려는 동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세계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저희랑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5천 년의 역사에 그 다음에 뭐 구석기까지 하면 80만 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콘텐츠가 세계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대미술의 경우는 왜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유니크해야 되거든요. 미술은 끝까지 남으려고 하면 독창적인 것이 남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데 그 복제 기술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는 외국인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요. 자, 파트 두 번째는 여기서 매짐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